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지. 맞나요? 예.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런데 학생들이요, 이 이상과 연속을 혼동하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0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유리수나 무리수는 이산수일까 연속수일까? 연속수에 해당돼요. 뭐 1 옆에 있는 유리수나 못 읽어내거든.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 안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겠지? 예. 선생님 그 설명을 안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얘들아, 페이지 살짝 넘겨서 이 페이지에 보면 선생님 거기에다가 찝찝, 답답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예. 요거를 이제 좀 하나만 더 화살표 빼서 설명할게요. 자, 조건제시법을 만들었어요, 수학자들이. 그런데 지네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찝찝하고 답답해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고민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좀 깔끔하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수직선 그림이에요. 그치?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앞에 조건제시법은 지저분한데 얘는 보면 어때? 되게 깔끔하지. 맞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 이게 딱 느껴지잖아?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몇 개다? 무한 개다. 무한 집합 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의 경우에는 얘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A 플러스 B는 0, 0 더해봤자 0이고 1, 1 더하면 2가 되겠죠? 즉 A 플러스 B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여기 아무 말도 없네? 아무 말도 없으면 무슨 수란 얘기일까? AB는 무슨 수? 실수예요. 뭔가 생략이 돼 있다면 수에서는 실수라는 표현이 생략돼 있는 거야. 얘도 원소의 개수.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실수있겠죠? 그래서 무한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워도 될까요? 네. 지워도 될까요? 네. 좀 시간 더 드려요, 태민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아래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와우, 선생님이 이산 가르쳤는데 이산 별량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이산은 수로 따지면 어떤 수를 의미한다? 자연수나 정수예요. 똑 떨어져 있어서 읽어줄 수 있는 수가 이산이야. 그래서 이산 별량이라는 것은 그 변하는 수긴 변하는 수 x하고 y라는 수인데 얘가 똑똑똑 1, 2, 3 뭐 이런 수로 변하는 수를 이산 별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이산 별량 두 개가 나올 때는 무조건 표로 풀면 엄청 쉬워요. 이산별량 두 개는 표. 선생님 그럼 이산별량 세 개는 표로 풀면 돼요? 아니, 이산별량 세 개는 입체 큐브가 돼서 예, 머리 나쁜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곤란해. 그래서 두 개까지만 표로 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산별량이 한 개면 한 줄이야. 두 개면은 두 줄이 돼요. 즉 줄이 두 개 나오면 평면이 나오지. 근데 세 줄이 되면 여기에 선이 하나 더 생기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입체가 돼버려요. 입체는 어때? 좀 버거워. 그래서 우리는 이산별량 두 개 나오면 표로 푼다. 여기까지만 알아둘 거야. 이산별량 세 개를 큐브로 푼다라는 미친 소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A가 0, 1, 2, B가 원소로 1, 2, 3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하래? X의 원소와 Y의 원소를 더하는 건데 얘가 X의 원소고 얘가 Y의 원소다 라고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물론 선생님 저 머리가 되게 좋아서요. 막바로 더해서 풀 수도 있어요. 알아. 그런데 이렇게 쉬운 문제부터 이산별량 두 개를 표로 푸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자동적으로 표가 나와서 손쉽게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는 0, 1, 2고 B는 1, 2, 3인데 두 개를 더하라고 1, 2, 3, 2, 3, 4, 3, 4, 5 나오네. 그러므로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얘네들이 더한 녀석의 결과니까 원소가 되지. 그럼 선생님 여기에 1 하나, 2 두 개, 3, 3, 3, 4, 4, 5 즉 1, 2, 2, 3, 3, 3, 4, 4, 5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요.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돼요? 1, 2, 3, 4, 5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이 표를 그려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푼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이 그려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칠판에 적어놓은 답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답 풀고 맞춰보세요. 됐나요? 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표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로 1, 2, 3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때? 이 말이 너무 긴 거야. 수학자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다? 연필심 아껴서 잘 먹고 잘 살자. 오씨, 연필심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줄여서 쓰기로 했어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적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개념의 핵심은 A는 집합이 있죠. 맞아요? NA는 뭘까? NA의 실체는 수예요. 숫자예요. 그치? 왜? 여기서 3이랑 얘랑 같다라고 했지. 3이 숫자지. 즉 NA의 실체는 뭐다? 숫자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A는 집합, NA는 숫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NA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봤던 그 정석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선생님이 쓰레기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보고 미쳤구나 정석이. 수하고 집합은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정석 책에는 실제로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나 모르겠다. 정석은 놀라운 책이에요. 가끔씩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켜.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하자. 자, 3개의 집합이 나왔네요. NA, NB, NC 구하래. 즉 숫자 3개를 답으로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풀어보세요. 40초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볼까요? 자,
2보다 크고 6 이하인 자연수 3, 4, 5, 6인가요? 예,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 자, 2보다 작은 소수 뭐가 있죠? 2보다 작은 소수? 없지요. 오, 원소의 개수 몇 개? 0개 되겠네요. 자, 저희 차 방정식의 해를 자신의 원소로 갖는다. 2, 1, 마 이렇게 되네요. 즉 x는 2 혹은 x는 1 나오네요. 즉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1, 2. 그러므로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 자, 여기까지 모두 잘 푸셨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먼저 구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있지만 헷갈리고 이러면 비극의 시작이야. 수학은 항상 쉬운 걸 잘해야지. 잘 탄탄하게 다져야 어려운 것도 잘합니다. 자,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네? 0이네. 그죠? 자, 요 녀석은 뭐야? 이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래요. 즉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대.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들어있지. 집합 안에요.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겠습니까? 멱집합이라는 파워셋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집합은 보통 세트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멱집합, 영어로는 파워셋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에요. 오, 집합 안에 공집합이 하나 들어있네?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1개.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예요. 얘도 이런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0, 하나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므로 얘도 원소의 개수 몇 개다? 1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되십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부분집합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집합이요? B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이때 우리는 와우, A는 B의 일부분이지. 맞아? 이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얼핏 볼 땐 이렇게 보이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부분집합의 가장 정확한 뜻은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A가 작은 거야? B가 작은 거야? A가 작은 거지. 이때 기호로는요. 집합 A는 집합 B의 작은 A래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역시 작은 녀석이 큰 녀석을 보고 와우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때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조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의 사이즈가 이만했거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근데 B도 사이즈가 똑같아. 즉 A와 B가 같아. 우리는 이때요. 와우, A랑 B는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두 집합은 서로 상등관계야 라고 얘기해.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자,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하면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지. 이때도 우리는 이런 그림에서도 A는 B에 포함돼. 그리고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그러므로 B는 A에 포함돼. 이런 얘기를 해도 맞다 틀리다? 맞는 얘기다예요. 그래서 한 말씀 더 해볼까요?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우리 이런 표현 쓸 수 있을까? A는 A의 부분집합이야. 이런 표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왜? A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니까. 부분집합이란 표현은 일부분일 때도 쓰지만 이렇게 같을 때도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 보도록 하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바로 요 얘기예요.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예.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건 상관없어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 녀석 볼까? A가 B에 포함됐대요. 그런데 B가 C에 포함됐대. 그러면 3단 논법 있죠? A는 C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됐죠? 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많아요? 그냥 자기의 느낌대로 정답을 해놓고 틀리면 돼요. 틀리고 이제 틀렸구나 이래서 시험장에서 맞으면 돼. 예. 5번 줘. 네? 5번. 예, 답은 5번 하나야. 자, 우리 수민이 양이 정답 여러 개 나왔지? 예.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나왔어요. 어우, 조건주시법으로 나왔네. 나 조건주시법 되게 싫어하는데. 왜? 더럽고 찝찝해. 자, 그래서 깔끔한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나 봤더니 바꿀 수 있어요. 자, 2보다 크고 10 이하인 짝수를 적어 놓으래. 그럼 불러볼까? 시작. 4, 6, 8, 10. 끝! 되겠습니까? 자, 이제 질문이 나오네요. 이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나왔어요.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오! 자, 10은 A의 원소다. 맞다, 틀리다? 맞다.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선생님이 위에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얘기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무조건 부분집합이다. 그러므로 3번도 맞다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집합 68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집합 68이라는 집합이 저기에 보이는 4, 6, 8, 10이라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되겠습니까? 왜?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하잖아. 그러므로 부분집합 되고요.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 되는 거예요. 6, 8 이런 원소를 가진 애가 있는데 A라는 집합이 6, 8, 4, 10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 되는 겁니다. 부분집합 맞아요. 자, 4, 6, 8, 10은 얘랑 똑같이 얘도 4, 6, 8, 10 있지.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자, 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을 가르칠 건데 가르치기 전에 그 요령을 배우기 전에 너희들이 답을 어느 정도 내는지 확인해 보고 싶구나. OX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페이지 문제 풀어보십시오. 예. 자, 요거 그냥 별 무리 없이 풀려라는 학생도 있고 헷갈린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맨 위쪽에다가요. 예. 당구장 표시 하나 하시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원소라는 거 있죠? 원소를 옛날 수학책에서는 원이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이 원소 나열법이라고 배우는 게 옛날 수학책에는 원나열법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 아우, 원소는 원이구나 줄여서. 자, 원은 원이지. 맞습니까? 예. 원만 그리면 원소인지 원소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중에서요, 원소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만 골라서 우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집합 A의 원소 자리에 모두 다 원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원소에 모두 다 원을 긋고 나서요. 자, 요 원소인지 아닌지를 묻는 요 녀석에도 원을 긋고 나서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으면 원소인 거야. 똑같이 생긴 애 있네. 자, 동그라미 친 이 원이랑 똑같이 생긴 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원이에요. 얘랑 똑같이 생긴 애 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는 원이에요. 자, 얘랑 똑같이 생긴 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는 원소인 거야. 되게 쉽죠? 원만 그리면 원소인지 아닌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 집합, 부분집합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 부분집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얘기지? 얘는 맞아요. 자, 요 녀석 한번 볼게요. 부분집합을 따질 때는요, 요 맨 가장자리에 있는 건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니까 얘는 얘를 빼고 난 후에 요 안에 있는 녀석의 원소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와우! 이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에 속하네. 고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부분집합일 때는 선생님이 무조건 맨 가장자리에 있는 요 녀석 하나만 빼버리라고 했어. 빼고 봤더니 이런 거랑 이런 원소가 있지.
자, 이 원소 모두 들어있니 없니? 있지? 예. 이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이니까 부분집합 맞네.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도 오직 부분집합일 때는 맨 가장자리에 있는 집합기호 하나만 빼고 요 안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그라미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집합을 주고 집합 A의 부분집합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통 집합 A의 부분집합과라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원소 3개죠? 예, 원소가 0개인 부분집합부터 구해요. 공집합, 부분집합 맞죠? 그리고 이제 원소 하나짜리 집합을 찾습니다. 집합 0, 집합 1, 집합 2 끝났어요. 이제 원소 몇 개짜리 찾는다? 2개짜리. 0, 1, 또 0, 2, 또 1, 2. 이거 외에 또 다른 2개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 부분집합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집합도 집합 A의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원소 0개, 1개, 2개, 3개.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넘어가도 돼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분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위에 부분집합 배웠는데 얘 한 번 더 나와요.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정의를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면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했지. 그 문장을 지금부터 줄여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X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였던 거야. 그런데 이 X가 놀랍게도 누구의 원소야? 집합 B의 원소예요. 이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개념이에요. 자, 너희들은 앞에 있는 표현이 쉽니? 뒤에 있는 표현이 쉽니? 부분집합을 논할 때 앞에 있는 표현이 쉬워? 뒤에 있는 표현이 쉬워? 앞에 있는 표현이 더 쉽지? 그러면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요 수학적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해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와우,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요 식을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런 표현을 보고 얘를 떠올리기를 원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요거 뭐라고 했어요?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도 뭐라 그랬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지? 그래서 봤더니 얘는 진짜 일부분이니까 부분집합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부분집합인 걸 이해는 하겠어, 배웠으니까. 근데 기분이 좀 드럽고 찝찝하지 않니? 그래서 수학자들은 얘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얘처럼 진짜 부분집합의 느낌이 확연히 드는 일부분인 것, 전체를 다 차지하는 일부분인 집합을 골라서 진짜 부분집합, 줄여서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어떤 정의가 있냐? A는 우선 B에 포함돼야 합니다. and 하지만 A랑 B의 사이즈는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부분집합일 경우에는 A, B 사이즈 같아도 상관없지만 진부분집합은요 무조건 A가 B보다 작아야 한다. 진짜 부분집합 작아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됐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상등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상등, 예, A 이꼴 B. 어떤 느낌이야? 두 집합이 같다란 얘기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자, 상등은요, 이런 상태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랑 B랑 사이즈가 똑같은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상등과 동치관계인 수학적 표현이 있대요.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nd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상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